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모습은 동부구치소의 처참한 현장입니다. 2,400여 명 수용자 중에 769명의 확진자 무더기로 남은 바로 처참한 동부구치소의 현장입니다. 외부로 편지 반출조차도 금지하고 있어서 드디어는 수용자들이 저와 같이 살려주세요 라고 손쪽지를 적어서 바깥에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법무부, 추악하디 추악한 추미애의 법무부는 심지어는 수용자들에게 그 흔한 마스크 한 장조차도 예산이 없다면서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입만 열면 세월호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세월호 특조다 뭐다 하면서 계속 세월호를 들먹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그 처참한 세월호 사태 당시 사고 당시에 꼼짝하지 말고 그냥 각자 선실에 있으라 라고 방송하면서 자기 자체는 먼저 튀었던 그 추악한 선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기껏 한다는 것은 뭐 모더나 사장하고 통화해서 내년 몇 분기에는 좀 마스크 좀 전해주세요. 근데 모더나 물건이 와도 식약청에 허가가 나지 않아서 접종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이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 2월이면은 뭐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 접종 시작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담당자인 정은경 관리청장은 허가할 수 없다 라고 또 말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 씨 사실 저 보면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죠. 지금 2주째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만 어제야 동부구치소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자 마지못해 동부구치소 30분 정도 방문해서 점검한다고 갔습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 수많은 툭 하면은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하고 하지만 동부구치소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어제 동부구치소 다녀와서 기껏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것은 사진 한 장과 그리고 또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손을 들어주었던 홍순욱 부장판사가 잘못했다는 맹비난만 잔뜩 장황하게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구치소와 우리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다릅니다. 교도소는 이제 기결수들, 구치소는 대부분 미결수들. 그러나 이제 미결수, 기결수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미결수라 하지만 모든 교정시설, 모든 구치소, 교도소 할 것 없이 모든 교정시설의 관리, 감독은 바로 법무부, 교정본부 소관입니다. 교정본부, 예전 교정국이었죠. 교정본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지금 첫 확진자가 나온 게 한 달 전입니다. 11월 27일입니다. 물론 첫 확진자는 수용자가 아니라 교도소, 구치소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첫 확진자가 나온 게 한 달 전인 11월 27일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교정시설, 이 동부구치소를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교정본부는 뭘 하고 있었길래 하기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할 것 없이 윤석열 직원에게 혈안이 되어서 온통 정신이 거기 팔려 있었으니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와도 내몰라라. 12월 5일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와도 내몰라라. 그 다음에 보니까 12월 18일이 되어서 전수검사를 했군요. 그리고 12월 19일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29일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참 12월 14일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겠다고
검사징계위원회 열어서 난리 북새통을 지기면서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것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하고 2개월 정직을 갖다가 제청한 날이 1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문재인 대통령 사인했죠. 근데 12월 14일 날 수용자 중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동부구치소 밀폐형, 밀집형, 아파트형이라 그야말로, 그리고 한 방에 한 명씩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방에 보통 한 7, 8명씩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직원들을 이미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12월 5일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12월 14일이 되어서는 수용자한테 첫 확진자가 나왔으면은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밀집형, 밀집해 있고 밀폐되어 있는 이런 공간이라면은 응당 마스크라도 다 지급했어야 됩니다. 한 방에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마스크라도 하나 줘야죠. 그렇다고 뭐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마스크 살 수 있습니까? 어디 몸이 자유로워서 약국에 가서 마스크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추미애 법무부에서 했었어야죠. 아니,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는 백신 보내겠다고 온갖 난리를 치면서 북한에는 처음에는 검사 키트를 보내겠다, 이런 백신을 보내겠다, 이렇게 보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양 펑펑 북한 주민들, 북한 인민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애정을 퍼붓는 이 사람들이 자기 국민들 구치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미결수입니다. 대부분이. 미결수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씨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그 죄 없는 사람들, 무죄인 사람들을 갖다가 교정시설에 가두어 놓고, 구치소에 가두어 놓고 마스크 한 장 안 주고, 그런 가운데 드디어는 2,400여 명 수용자 중에 거의 800명 가까운 770명가량의 확진자가 어제까지요. 앞으로 더 발전할지 모릅니다. 왜냐니까 수용자 첫 확진자가 나온 게 12월 14일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평균 코로나의 잠복기간 평균 5.2일이고 빠르면 이틀, 길면은 보통 보름까지 잠복기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많은 사람이 확진자 나올 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기껏 한다는 것은 윤석열 찍어내기 혈안되어 있고, 어제도 동부구치소 가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홍순호 부장판사 비난하는 페이스북 글이나 올리고, 이들과 과연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면 첫 확진자가 나온 게 11월 27일인데 3주가 지나서야 전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14일 수용자 첫 확진자 나오자 전수 검사했는데, 이거 놓고도 보면 송파구 서울시청하고 지금 법무부하고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가장 큰 천인공노할 이야기입니다. 예산 없다고 마스크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북한에는 그래 백신을 갖다 보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예산 없다고 마스크를 안 준다는 것은 그냥 주관하는 얘기입니다. 대만이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모범 국가입니다. 우리 인구는 우리 한 절반 정도, 한 2,400만 되는데 지금까지 확진자 7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대만 정부에서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35살 먹은 장관이 있던데요. 마스크예요, 마스크. 자기들은 2003년에 그때 사스 사태 때 그 교훈을 갖다 삼아서 마스크를 갖다가 누구든지 즉시 마스크만 써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 없다고 마스크를 갖다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천인공노할 사람들입니다. 그래, 툭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몇 조, 12조, 이번에도 9조 얼마,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이와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얼마면 되는 그 마스크조차도 지급 안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도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의 사례에도 보면
감옥에서 어마어마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교정본부에서 응당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죠. 이들은 추미애를 비롯한 이 법무부 이용구 차관을 비롯한 이 사람들요, 앞으로 정권 바뀌게 되면은 세월호 특조하듯이 동부구치소 특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조하고 특검하고 수사하고 역사에 반드시 이들이 자기 직무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되고 또 희생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당,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무증상 그다음에 음성 판정 수용자를 방치한 상태에서 딜이 섞어놨다는 거예요. 이제 수용자 첫 확진자가 나오니까 수용자 중에서 12월 14일 날 딜이 이리저리 섞어갖고 한 방에 8명 있는 거 10명 있는 거 막 딜이 섞어서 이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겁니다. 저기서 콜록콜록거리고 앉았으니 한방 조그마한 방에, 그래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무증상자인데 음성 판정자인데 또 뭐 콜록콜록 하는 사람들 갖다 딜이 섞어 놓으니까 이건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 반드시 죄값 물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은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 매뉴얼을 밝혀라, 안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용자들이 바깥에 가족한테 보내는 편지도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변명이 기가 막힙니다. 혹시 균이 묻어서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봉쇄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편지에 묻어서 나간다고요? 공기로 전염된 데는 세상이 다 아는데? 은폐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도 금지하고 은폐하고 있으니 이 수용자들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로, 왜 질병관리청이죠, 지시로 확진자 8명을 수용, 확진자 8명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한 방에. 자, 이와 같은 처참한 현장, 정말 추악한 추미애의 법무부, 이 죄값을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수용자에게 마스크 한 장 공급 안 하는 이 죄값을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빨리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입국 다물고 자기 K방역 성공, 이제 K방역 성공했다면 저 삶은 소대가리가 없습니다. K방역 홍보에 1억 달러가 넘는 1200억을 들여서 그거 해외 홍보하기 바빴던 그 사람들이, 그래, 이 수용자들에게 마스크 하나 안 주는 이 범죄, 어떻게 죄값을 물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이라고는 자기 자랑하는 것 그거 말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은 세월호 선실에 있던 아이들 마냥 죽습니다. 이제 국민이 분노할 차례고 국민이 화를 내고 국민이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한 해를 갖다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처참한 광경을 갖다가 소개해드려서 저 자신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